네, 유튜브 설춘환의 돈테크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이제 부동산 매매 또는 경매 좋은 또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공부를 잘 해두시면 어떨까?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등기부 보는 방법 한번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등기부는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강의할 때는 등기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교수님, 등기부를 한번 떼봤더니 등기부 갑구에 가압류라고 하는 게 돼 있다. 뭐 청구 금액 어쩌고 저쩌고 채권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또 지난번에는 등기부에 가처분이 기재가 되어 있다. 뭐 피보존 권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리고 채권자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어렵다.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오늘의 영상입니다. 먼저 여러분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가압류는 돈 받을 거 있을 때 한다. 가처분은 돈 아닌 안 돈 받을 거 있을 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차후에 소송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지 않을 거라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질문한 것처럼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청구 금액이 가령 한 3천만 원 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뭘까? 또 채권자가 설춘환으로 되어 있다. 이 설춘환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압류 가처분에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요. 가압류 가처분을 당하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압류 청구금액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3천만 원 받을 게 있어서 가압류를 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처분에서 채권자,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잖아요. 피보존 권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대표적으로 뭐냐면 제가 여러분의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했다. 그런데 계약금 1억 줬다. 그리고 중도금 5억 줬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으려고 한다. 또는 제가 잔금까지 줬는데 여러분들이 등기를 안 해준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걸 제3자한테 완전히 팔아먹어버리면 저로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물론 이제 돈은 받을 수 있겠죠. 뭐 손해배상 청구 등. 네. 그러나 내가 원래 얻고자 했던 것은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인 거니까. 그래서 소송하기에 앞서서 그 아파트 팔아먹지 못하도록,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절차, 가처분. 아시겠죠? 그래서 가압류는 돈 받을 거 있을 때 하는 거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잡으면 부동산 가압류, 자동차 잡으면 자동차 가압류, 동산 잡으면 동산 가압류, 월급 잡으면 뭐 채권 가압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매매 계약 했는데 중도금 또는 잔금 줬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줄 것 같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해야 되는데, 소송이 여러분 거의 한 1년 걸려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기일 1, 2, 3, 변론 종결, 판결 선고. 그러는 가운데 아파트 제3자한테 처분해버리면 나는 붕 떠버린다. 그래서 사전에 잡아두는 절차, 그것을 우리가 가처분. 정확한 명칭은 처분금지 가처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가압류라고 하는 것 돈 받을 거 있을 때, 가처분은 안 돈 받을 거 있을 때.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가압류가 3억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일반 매매로 사려고 그래. 그러면 3억을 떠안는 조건으로 7억 원만 주고,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0억 원을 다 주고 그 3억 원짜리 가압류를 말소시켜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경매로 낙찰받을 때는 이러한 가압류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소멸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어떤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매수하시면 안 된다. 경매로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경매로는 그 가처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또 설명할 텐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가령 뭐 가압류나 근저당권 뒤에 가처분이 있으면 통상은 소멸. 그래서 낙찰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처분이 맨 앞에 있으면, 순위가 맨 앞이면 가급적이면 낙찰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중에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여러분 이런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랑 채무자랑 합의해서 등기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합의가 안 되니까 채권자가 법원에 일방적으로 신청하고 법원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
가압류. 예,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압류라고 한다면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청구금액 5천만 원. 채권자 설춘환. 이게 딱 등기되는 거고. 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니까 판사가 오케이.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처분, 예, 피보전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때문에 그래서 딱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 그러면 제3자들은 등기부를 뭐 마음대로 발급받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가압류가 돼 있네? 가처분이 돼 있네? 그럼 나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가령 뭐 상가를 세를 줬는데 나중에 이제 계약이 끝났다.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명도해줘라. 끝내 안 나가면 제가 여러분을 상대로 명도 청구 소송, 다른 말로 인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역시 소송은 1년 걸린다. 예,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점유자를 바꿔 놔 버리면 나중에 이 소송에서 판결 받아봤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가령 제가 여러분 A라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나중에 이제 판사가 A는 설춘환에게 건물을 명도하라. 판결받아서 제가 집행하러 갔는데 거기 A가 없고 만약에 C가 있다면 저는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전에 A에서 C로 점유자를 못 바꾸도록 사전에 픽스하도록 잡아두는 절차, 그런 것들을 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여러분 이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또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지를 알기는 대단히 어렵다.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러한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또 상식 많이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 서점에 가면 민법책, 좀 쉬운 책 이런 것들도 잘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은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정말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앞으로 설춘환의 돈테크도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파이팅!